자,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2월 24일 또 수요일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어제는요, 또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좀 좋았죠.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꽤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어때요? 좀 빠지고 있죠. 근데 이걸 보시면서 이거 좀 끝난 거 아니냐, 뭐 어제 못 팔았는데 좀 어떡하냐, 뭐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이 하루하루의 움직임이 절대 가볍게 느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근데 어제는 올라가지고 기분이 좋았다가 오늘은 빠지니까 괜히 마음이 착잡해지고. 근데 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뭔지 아시나요? 그 우리가 너무 하루하루의 움직임에다가 너무 많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오르고 오늘 빠졌다 뭐 이런 것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 빠짐이 지금 어떤 성격의 조정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 끝으로 가는 신호인 건지 아니면은 조금 쉬어가면서 숨을 고르는 그런 과정인 건지,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이걸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결과를 완전하게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왜 올랐고 오늘은 왜 빠졌는지, 그리고 이 흐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레인보우 롭틱스의 주주 입장에서 이 구간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씩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뭐 나중에 제 영상이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뭐 싶으시면은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뭐 일단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레인보우 옵틱스를 한번 보면서 꼭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만한 그런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벤트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레인보우 옵틱스한테는 단순히 주가가 오른다 안 오른다를 넘어가지고 앞으로 그 시장에서 계속 언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MSCI 편입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에요. 이 이야기가 나오면은 바로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그거 아직 너무 먼 이야기 아니냐. 그거 너무 앞서가서 먼저 생각하는 거 아니냐. 뭐 지금 당장 되는 것도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맞아요. 지금 당장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MSCI는 확정되면 움직이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주가가 반응하는 그런 이벤트라는 거죠. 이거를 많은 분들이 좀 자꾸 거꾸로 생각을 하세요. 그 MSCI에 편입이 되고 나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편입이 될 것 같다라는 그림이 그려질 때 그때 이미 주가는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 MSCI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만 보는 그런 지수가 아니라 전 세계 기관, 특히 외국인 자금들이 포트폴리오 짤 때 기준으로 삼는 그런 지수예요. 여기에 편입이 되게 되면은 '아, 이 회사 괜찮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주식은 이제 좀 사야 되는 주식.' 이렇게 평가가 된다는 거죠. 액티브 자금도 들어오고 패시브 자금도 자동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은 수급에 대한 그런 구조 자체가 아예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MSCI는 그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좀 보너스적인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주가의 체질 자체를 아예 바꾸는 그런 이벤트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또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MSCI에 편입이 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그 시장에서 흔히 보는 조건들은 딱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먼저 그 외국인 비중, 그다음에 유통 물량, 그다음에 거래 대금, 그다음에 코스닥 대표성, 뭐 요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되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준으로 하나씩 한번 맞춰 볼게요. 먼저 외국인 비중부터 볼게요. 이 부분에서 생각보다 의외로 오해가 좀 많은데, 뭐 아직 외국인이 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요즘 대충만 봐도 외국인들 뭐 하루 들어왔다가 다음날 나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눌릴 때 받아주고 조정 나올 때도 던지지 않고 받고 올라갈 때는 따라붙는 꽤 괜찮은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뭐 잠깐 테마에 들어왔다 이런 수급들이 아니라 계속 관찰하면서 포지션을 쌓는 그런 수급에 가까워요. 그래서 외국인 비중은 약간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약간 오히려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 요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다음은 거래대금이에요. 뭐 이거는 더 명확하죠. 어제 거래대금만 봐도 여기 보시면은 4,700억이나 터졌습니다. 요즘 평균 거래대금도 대충 하루에 1,000억 원 정도는 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MSCI에서 보는 거래대금은 뭐 하루 이틀 나오는 그런 거래대금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거래가 지속적으로 나오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준으로 보면은 레인보우 옵틱스는 이미 충분히 MSCI가 싫어할 구조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코스닥에 대한 그런 대표성이라는 건데, 뭐 이건 사실 말할 것도 없어요. 뭐 레인보우 옵틱스 이미 코스닥 시가총액 5위입니다. 그 코스닥 전체를 놓고 봐도 이미 상위권이고, 그 로봇이라는 그런 산업 안에서는 이미 대표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외국인 비중, 거래대금, 코스닥의 대표성, 이 세 가지는 지금 시점에서 크게 걸림돌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남는 게 뭐냐? 바로 유통 물량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조금 중요한 얘기예요.
유통 물량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MSCI는 그 지분이 몇 퍼센트 열려 있냐 이거보다는 실제로 외국인이 얼마나 큰 돈을 편하게 사고 팔 수 있냐 요거를 본다는 거죠.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현재 유통 물량이 54%입니다. 이 숫자 솔직히 말해서 나쁜 숫자는 아니에요. 절대 부족한 구조는 아니고 MSCI 기준에서 절대 발목이 잡히는 수준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와 엄청 여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그 바로 시가총액이라는 건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시가총액이 6조일 때 유통 물량이 54%면은 유통 시가총액이 대략 3.2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8조가 되면은 유동 시가총액은 약 4.3조.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10조까지 가버리게 되면은 유동 시가총액이 약 5.4조가 됩니다. 근데 그래서 MSCI는 바로 이 숫자를 본다는 건데 유통 비율이 몇 퍼센트냐 보다 지금 외국인이 편하게 들어와서 사고 팔 수 있는 그 시장 규모가 얼마냐 이걸 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주가가 올라오면서 이미 시가총액 자체가 현실적인 구간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이게 그냥 상상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조건들이 하나씩 점점 더 현실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리해보면은 우리 레인보우 롭틱스는 지금 당장 MSCI를 확정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아예 지금 가능성조차 없는 종목은 이미 벗어났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시가총액하고 시간의 문제로 넘어온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보실 때는 오늘 주가 하루에만 집중하실 게 아니라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떤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냐 이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다다음 주에 열리는 그 CES 이야기를 또 안 하고 갈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로봇주를 들고 있는 그런 주주라면은 CES는 무조건 한번 체크하고 가야 되는 그런 이벤트거든요. 일단 그 CES가 뭐냐면 세계에서 좀 제일 가장 큰 기술 박람회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 그 AI, 반도체,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다 쏟아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CES는 단순히 그 전시회라기보다는 앞으로 시장이 어디에 꽂힐 건지 미리 힌트를 주는 그 자리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그 CES에서도 그 로봇 분야 출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 뭐 산업용 로봇, 물류 자동화 로봇, 뭐 이런 것들이 대거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같은 그런 주주 입장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럼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CES에 과연 출전을 하냐? 근데 아직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CES에 출전한다는 그런 정보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뚜렷한 확답이 없는 걸 보면은 부스를 차려서 뭐 직접적으로 나가는 거는 딱히 없어 보이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 CES는 무조건 호재로만 작용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악재가 될 수도 있는 또 굉장히 애매한 그런 이벤트예요. 왜냐면은 그 CES라는 게 각 회사들이 지금까지 개발해온 그런 결과물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꺼내놓는 그런 자리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그 로봇 산업에 대한 발표가 쏟아지면서 와, 이 정도까지 발전을 했어? 이런 반응들이 나오면은 로봇 산업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기대감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그런 로봇 관련 종목들에게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CES에서 막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그런 로봇들이 와, 이거 좀 말도 안 되는데 싶을 정도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이건 좀 시장에 따라서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부터 슬슬 이제 비교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굳이 국내 로봇을 키워야 되나? 라는 생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 얘기를 해보자면은 지금 뭐 삼성이 레인보우 옵틱스를 인수한 상태죠. 근데 삼성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차도 로봇을 만들고 있고 지금 두산도 만들고 있고 뭐 해외에 가서 보면은 지금 테슬라도 로봇을 만들고 있죠. 그럼 이 회사들이 과연 왜 지금 로봇에 집중을 하냐? 이거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쓰려고 만드는 거예요. 공장에다가 쓰고 물류에다가 쓰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회사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만드는 거예요. 외부에서 사다 쓰는 것보다 자기 회사에 맞게끔 최적화해서 쓰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이득이니까. 그래서 우리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 거죠. 로봇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거였고 그다음에 직접 키워가지고 자기네들 회사 안에서 쓰겠다 이런 전략들이 나왔던 거죠. 근데 여기서 왜 CES가 중요해지냐? 만약에 CES에서 다른 글로벌 로봇들의 그런 결과물들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뛰어나다? 그러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이런 판단이 들 수도 있겠죠. 우리 레인보우를 키워가지고 우리 회사에 도입을 하는 것보다 그냥 다른 회사 로봇을 사서 쓰는 게 우리한테 좀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판단이 설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CS 뉴스가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이야기들을 전부 다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글로벌 최상위 그 로봇 회사들에 대비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거 시장도 알고 우리 주주님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거는 새로운 악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봐야 될 핵심은 이 기술이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가 아니라 이 사실을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알고 있던 그런 부족함들이 지금 이 정도면 괜찮네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크게 벌어졌다라고 받아들여질지 이 차이가 앞으로 그런 주가 흐름들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그 CES는 주주 입장에서 사실 공포로 볼 필요도 없고 무조건 딱히 호재라고 단정 지을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CES 이후에 시장 심리가 로봇 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로 넘어와 가지고 우리 분봉으로 한번 봐 볼게요. 분봉으로 봐 가지고 3 분봉으로 보시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저항으로 잡았다가 이제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던 그 480,000원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요 부근에서 다시 상방의 힘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조정을 받는 또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거는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요 정도 수준이면은 솔직히 괜찮은 수준이긴 해요. 저번처럼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지금 사실 수급들이 돌고 있으니까 그 수급들이 도는 과정에서 상승을 보이는데 사실 지금 로봇 섹터에 어제 마땅히 수급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갔죠. 그것만으로도 솔직히 너무 고맙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로봇 섹터가 전체적으로 가지를 못하네? 그러면은 오늘은 쉬어주는 게 맞는 흐름인 거죠. 어제가 약간 좀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지금 보세요. 지금 거래대금도 죽었잖아요. 그냥 이쪽 자체에 돈이 안 몰리는 그런 하루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유동성 시장에서는 뭐 개별로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묶어서 가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런 조정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지금 끝난 거나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가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고 뭐 1파 상승, 뭐 2파 상승 이런 식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는 지금 이런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분석하는 건 그리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남아있는 재료가 뭐고 아직 반영이 안 된 호재가 뭐가 있으며 의미 있는 가격대가 뭐냐 이 정도까지만 보셔도 충분히 분석하실 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 따라서 이 제대로 된 분석법으로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실 수 있는 그런 주주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중에서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오늘 이참에 한번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